표시할게요. 자, 일단 기본적인 건 해야 되니까. 자, 사업자. 자, 여러분들 납세 의무자라는 건 세무서에 세금 갖다 내는 자라고 했었죠? 그죠? 그래서 납세 의무자는 아까 우리가 사업자라고 했어요. 사업자. 그럼 사업자의 요건. 자, 일단 여러분들 사업자는요, 여기가 좀 어려워요. 영리 목적을 따지지 않아요. 맞죠? 그래서 우리가 비영리 사업자라고 하더라도 우리가 세무서에 세금을 갖다 내야 되기 때문에 조심하실 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도 납세 의무자라는 거 이게 정말 막 설명하기 너무 힘들거든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생각하실 거예요. 국가가 납세 의무자라는 뜻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나중에 이제 배우실 건데 우리가 국가가 판매하는 건 대부분 면세예요. 국가가 파는 건 면세이기 때문에 국가가 상대방한테 팔 때는 부가가치세를 걷지 않아요. 네, 국가가 매입할 때는 과세입니다. 국가가 살 때는. 알죠? 나중에 그 면세 쪽에서 배우시게 될 거예요. 국가가 매입할 때는요. 상대방이 국가한테 돈 받고 팔면 과세해버립니다.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럼 국가 입장에서 자 들어보실게요. 여러분들이 국가한테 1억의 물건을 팔았대요. 맞죠? 그럼 국가한테 부가가치세 1,000만 원 뜯으란 얘기잖아요, 여러분들이. 그럼 1,000만 원 부가가치세 다시 어디에 갖다 내요? 세무서에 갖다 내겠죠, 여러분. 세무서는 국가예요, 아니에요? 국가예요. 세무서도 국가죠. 맞죠? 세무서도 국가죠. 공무원이잖아요. 맞죠? 그러다 보니까 아니 어차피 국가가 나한테 1,000만 원 주나 저도 나는 어차피 1,000만 원 다시 국가인 세무서에 내잖아요. 왜 그 짓을 하냐? 이상하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낸다는 보장이 없다니까요. 그러니까 국가 입장에서 여러분들의 거래 내역을 파악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의 매출이 1억 있잖아요. 맞죠? 그럼 여러분들이 세무서에 1,000만 원 갖다 내신다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부가가치세 경제적 부담을 안 하시죠. 하지만 여러분들이 만약에 개인 사업자라고 하면 뭐는 낼까요? 소득세는 여러분들이 직접 여러분들 돈을 내신단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들이 매출이 1억 있다라는 걸 판단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소득세로 쓰려고. 이해되시겠어요? 그래서 정말 조심하실 게 국가도 납세 의무자예요. 국가가 납세 의무자라고 하면 미친놈 아니야? 이거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여기만 그래요. 부가가치세 동네만.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뭐냐면 다 들어보실게요. 자, 여러분들 그 핸드폰 대리점에서 핸드폰 팔면 부가가치세 세무서에 내야 되거든요. 여러분들이 혹시라도 중고나라나 당근마켓에 핸드폰 파시면 부가가치세 낼까요? 안 낼까요? 안 내요. 왜냐면 여러분들 핸드폰을 파시는 분이에요? 어쩌다 파시는 분이에요? 어쩌다. 맞죠? 그래서 여기요. 그래서 우리가 반복적으로 파는 사람을 사장님이라고 하지. 우리 사장님이라고 하잖아요. 여러분들이 당근마켓 나가는데 사장님 모셨어요 이러지 않잖아요, 여러분들. 알았죠? 그래서 우리가 어쩌다가 물건을 파는 거 우리가 우발적이라고 부르죠. 우발적은 제가 아는 단어는 우발적 살인사건밖에 몰라요. 영화를 안 보는데 우발적 하면 떠오르는 개밖에 없었어요. 어떤 다른 단어 설명 못 드리겠어요. 아셨죠? 그래서 일시적 우발적인 것들은 과세하지 않아요. 자, 그 다음에 독립성은 뭐냐면 여러분들 우리가 편의점 아르바이트생 분들 계시죠? 편의점 아르바이트생 분들 편의점에 물건 파세요, 안 파세요? 안 팔아요? 편의점 물건 파시잖아요. 알바생이. 제 물건 아니니까 안 팔게 이러지 않잖아요. 맞죠? 편의점 물건을 팔아요, 분명히. 맞죠? 근데 편의점 아르바이트생은 사장님이라고 안 하죠. 맞죠? 그거예요. 뭐냐면 남한테 고용되면 안 돼요. 독립성이 없죠. 그러니까 우리가 인간적으로 독립이 되어 있어야 돼요. 알죠? 그래서 그게 독립성. 알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종업 회사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여러분들이 돈 받으실 때 회사한테 부가가치 뜯지 않잖아요. 맞죠? 왜냐면 여러분들이 고용되어 있는 상태에서 우리가 용역을 제공하는 거니까. 이해되시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 남한테 고용되면 독립성이 없어요. 그걸 사장님이라고 하지 않잖아요. 사장님은 본인이 다 챙겨가죠. 그렇죠? 됐고요. 이거는 어렵지 않으실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뭐라고 돼 있냐면 재화나 용역을 공급해야 된다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만약에 재화라는 건 물건이고
용역은 서비스죠. 그러니까 용역을 서비스를 팔던 아니면 재화를 팔건 우리가 때려버리겠다라는 거예요. 당연히 부가가치세가 면세가 되는 재화나 용역은 과세하지 않는 건 당연한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사업자의 분류. 여기 사업자의 분류는 우리가 과세사업자냐 과세사업자가 아니냐 보시는 거예요. 자, 우리가 사업자는요 과세사업자가 있고 면세사업자가 있어요. 근데 혹시 여러분들 그 간이과세자라고 좀 보셨나요? 간이과세자 들어보셨어요? 간이? 그죠? 간이과세자라는 건 우리가 과세사업자 중에 소득이 좀 낮으신 분들, 매출액이 낮으신 분들을 간이과세자라고 하고요. 간이과세자는 꼭 외우셔야 돼요. 왜냐하면 이 간이과세자가 중요하게 작년도에 바뀌었거든요. 7월 달에. 그래서 간이과세자가 최근에 진짜 많이 내고 있어요. 알죠? 그래서 외우신다. 자, 일단 여러분들 과세사업자는 다시 간이과세자랑 간이과세자가 아니면 일반과세자라고 불러요. 일반과세는 정의가 간이과세자가 아니면 일반과세자라고 돼 있어요, 여러분들. 둘 다 납세 의무자예요.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간이과세자도 내는 세금은 있어. 적을 뿐이지. 자, 그러면 이제 간이과세자의 요건을 달달달달 외우십니다. 알죠? 자, 일단 간이과세자는 이렇게 외우시면 돼요. 직전 1년 있죠? 직전 1년에요. 공급 대가가 8천만 원 미만이어야 됩니다. 외우시는 겁니다. 8천만 원. 알죠? 최근에 8,500만 원 낸 적 있고요. 알죠? 더럽지만. 그렇죠? 그래서 8천만 원 미만이라고 되어 있고, 그 다음에 개인 사업자, 이건 좀 중요해요. 실기에서 중요해요. 실기에서. 우리가 나중에 간이과세자의 매출이라는 유형이 있거든요. 그건 법인은 절대 없어요. 왜냐하면 여기 있죠. 개인 사업자라고 되어 있으니까 법인은 간이과세자가 될 수가 없어요. 아셨죠? 우리 시험은 법인이 나오니까 법인은 간이과세자 매출이 아닌 거예요. 무조건. 간이과세자가 아닌데 간이과세자 매출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들. 아셨죠? 조심. 가로는 보지 마시고 여기까지 하면 여러분들 머리 너무 아파요. 알죠? 대신에 이건 암기하셔야 돼요. 그럼 얘네들이 주는 서류가 뭐냐라는 거예요. 이건 실기하고 관련이 있습니다. 우리 그 메인 매출 점프 입력할 때 우리가 서류 같은 거 입력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꼭 외우셔야 돼요. 자, 일단 일반 과세자는 뭐 발급하냐면 세금 계산서입니다. 당연히. 알죠? 그리고 간이과세자는 작년도까지만 해도 다 영수증이었어요. 미리 말씀드렸는데 여러분들 영수증은요 세법에서 인정하지 않는 서류예요. 조작 가능하기 때문에. 맞죠? 그 슈퍼마켓 가시면 여러분 슈퍼마켓이 동네 슈퍼마켓 가보시면 여러분들 영수증 파란색으로 나오는 거 있죠? 알고 계세요? 그건 조작 가능하거든요. 알죠? 이렇게 해가지고 그 옛날처럼. 아무튼 그 세법에서는 영수증은 세법에서 인정하는 적격 증명서류를 안 봐요. 알죠? 그래서 예전에는 간이과세자가 영수증이었는데, 근데 4,800만 원 이상인 사업자 있죠? 이상인 사업자는 세금 계산서를 발급을 해야 돼. 외워주셔야 돼요. 책? 아니, 지우는 거 아니에요. 영수증이었는데 세금 계산서 있는 거예요. 자, 설명은 드려볼게요. 자, 뭐냐면 여러분들 잘 들어보실게요. 우리가 그 옛날에 그 법이 바뀌기 전에는 간이과세자가 4,800만 원 미만이었어요. 옛날에는. 옛날은 아니고 1년 전. 맞죠? 4,800만 원 미만이었어. 그때는 다 영수증이었거든요. 그러면 그러니까 우리가 금액 요건은 올려줬지만 증명 서류는 안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원래부터 4,800만 원 미만은 다 영수증 발급했어요. 그리고 4,800만 원 이상은 다 세금 계산서 발급했어요. 원래부터. 근데 코로나가 터지고 나서 그래 좀 혜택을 줘야 되겠다 라고 해서 금액만 올린 거예요. 간이과세자 요건을. 이해되세요? 금액만 올리고 원래부터 발급하는 증빙은 다 똑같다니까요. 알죠? 그래서 4,800만 원 이상인 분들은 원래부터 세금 계산 발급했던 분들이에요. 알죠? 그래서 금액만 4,800만 원에서 8,000만 원 올라갔지 당초에 증빙은 안 바뀌었다라는 뜻이에요, 그냥.
알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시험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간이과세자는 세금 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다. 그럼 틀린 거 이제는 해요. 자, 근데 면세사업자는 여러분들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면서요. 그래서 면세사업자는 세금 계산서에 부가가치세가 없어요. 알죠? 그럼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세금 계산서인데 세금이 없죠. 부가가치세 없잖아요. 없어서 면세사업자는 계산서라는 걸 준다라는 게 너무 중요해요. 이걸 보시고 나서 여러분들이 뭘 캐치하셔야 되냐면 계산서를 받았다라고 출제하잖아요. 그럼 면세한테 샀구나 이게 중요한 거예요. 알죠? 왜냐? 면세한테 사면 매입세 부담해야 안 해요? 안 해요.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지 않는다라는 거 면세사업자는 팔 때 부가가세 징수 안 한다는 얘기예요. 알죠? 이건 좀 진짜 중요해요. 여러분들 계산서 발급한다라는 거 면세사업자요. 알죠? 나중에 어떤 낚시를 치는지는 내일 할게요. 넘어가겠습니다. 이거 여러분 혹시라도 이메일 제가 보냈을 거예요. 그 이메일 뒤져보시면 있어요. 부가가치세. 그래서 오늘 찾아보세요. 같이 보냈어. 여러분 회계만 안 보냈어요. 회계만 둘 다 보냈어. 부가가치세도 있을 거예요. 메일에. 표정이 네가 언제 메일 한번 찾아보세요. 여러분 이렇게 있어. 저번에 한번 메일 주소 보냈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때 보냈습니다 해서 여러분들 막 그 환호가 이어졌잖아요. 환호라는 거 뭐냐? 저도요 이렇게 메일. 그랬었잖아요. 여러분 잊었어. 그때 기분 좋았는데. 그때 자 보시고. 자 이제 과세기간. 자 이거는 모르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 나중에 우리가 장부조회 같은 거 할 때 날짜 입력해야 되거든요. 근데 날짜를 안 주는 게 제일 최악이에요. 그럼 날짜를 안 주면 내가 날짜를 기억해서 입력해야죠. 근데 제일 슬픈 게 뭐예요? 날짜를 입력을 못하면 얼마나 슬퍼요. 맞죠? 막 이렇게 하는데 이게 뭐 어떻게 되지? 이렇게 막 이렇게. 맞죠? 얼마나 짜증나요, 그게. 그렇죠? 그래서 날짜를 좀 여긴 날짜 암기 하시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과세 기간은 뭐냐면 세금을 부과하는 기간을 우리가 과세 기간이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어느 날짜부터 어느 날짜까지에 대해서 세금을 부과할 거니 기간. 알죠? 우리가 원래 세법은 과세 기간이 1년에 한 번이거든요. 원래는. 근데 부가가치세는 1년에 2번 있어요. 2번. 그럼 1년에 2번이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상반기, 하반기. 이렇게 하시면 돼요. 상반기, 하반기. 그래서 우리가 1기 과세 기간은 여기 1월 1일부터 6월 30일이고요. 일반 과세자예요. 간이 과세자는 1년입니다. 그죠? 간이과세자분들은 진짜 소득이 낮으신 분들이기 때문에 신고도 1년에 한 번만 하게 해줘요. 그래서 과세기간 1년에 딱 한 번이에요. 자, 그 다음에 과세기간이 두 번째 과세기간은 하반기 이렇게 생각하시면 상반기가 1기 과세기간, 하반기가 2기 과세기간 이렇게요. 맞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법인하고 개인 중에 누가 신고 능력이 뛰어나요? 법인하고 개인 중에 누가 신고 능력이 뛰어나요? 법인이죠, 법인. 법인이 매출이 더 크니까. 맞죠? 그래서 법인은 또 뭐를 하냐면, 야, 법인아, 너는 6개월에 대해서, 개인은 이 6개월에 대해서만 신고해요. 근데 법인 너는 좀 신고 능력이 되지 않니? 반틈도 좀 미리 신고해 줄래? 이런 게 있어요. 맞죠? 그럼 우리가 1기 과세 기간의 반틈이면 1월 달부터 3월 달, 또는 4월 달부터 6월 달이 항상 앞 3개월, 앞 3개월. 그래서 요 과세 기간에 앞 3개월치 있죠. 앞 3개월치를 미리 신고하는 거 우리가 예정 신고한다라고 불러요. 알죠? 그래서 여기 외우실게요. 쉬워요. 그 기에 앞 3개월을 예정 신고 기간이라고 불러요. 그 기에 앞 3개월을 예정신고 기간이라 불러가지고 여기요. 우리가 제1기 예정신고 기간은 1분기에 1분기. 1월 1일부터 3월 30일 이 날짜 잘 못 하시는 분 없어요. 쉽기 때문에. 맞죠? 그러면 뒤 3개월도 부른 요가 있어야 되겠죠. 법인은. 맞죠? 뒤 3개월은 확정신고 기간이다라고 불러요. 그래서 그 기에 뒤 3개월은 확정신고 기간이다라고 불러요. 그럼 1기의 뒤 3개월은 4월 달부터 6월 달까지잖아요. 아셨죠?
그래서 제가 아까 차마 말 못했던 4월 달부터 6월을 일기 확정 신고 기간에 부르는 거예요. 알죠? 이렇게 날짜 외우셔야 돼요. 안 그러면 나중에 조회할 때 빡세요. 이 날짜를 모르시면. 자, 그러면 2기 과세 기간의 예정 신고 기간은 언제일까요? 2기 예정 신고 기간. 그렇죠. 7월부터 9월. 얼마나 간단해. 맞죠? 쉽죠, 여러분들? 그 다음에 2기 확정 신고 기간은? 그렇죠. 10월 1일부터 12월 30일 이렇게. 맞죠? 근데 우리가 항상 신고 기간에 바로 신고해요? 사람 죽어요? 맞죠? 그래서 항상 종료일로부터 25일 내에 하면 되는 거예요, 신고는. 그럼 질문. 1기 예정 신고 기간에 대한 예정 신고는 몇 월 며칠까지 하면 돼요? 그렇죠. 4월 25일까지예요. 그렇죠. 제가 4월 25일까지. 왜냐면 일찍 신고하다 뭐라고 안 하거든요. 그러면 1기 확정 신고 기간의 확정 신고는 몇 월 며칠까지? 그렇죠. 7월 25일 잘하시네. 그 다음에 2기 예정 신고 기간의 예정 신고는? 그렇죠. 10월 25일까지. 그죠? 그 다음에 2기 확정 신고 기간의 신고는? 그렇죠. 내년도 1월 25일까지. 익년은 내년도에 내년도. 이렇게 되셨죠? 법인은 1년에 4번 다 해야 돼요. 원칙. 1년에 4번 다 합니다. 그리고 개인은 예정 신고라는 게 없어요. 원칙이. 짜증나죠. 원칙 보이면 예외가 있구나. 이 생각하셔야 돼요. 예외가 있구나. 아무튼 이 정도. 이건 뒤에 가서 할 거니까 무시하시고. 아직. 무시하시고. 개인은 고지서 날려줘요. 그냥. 신고문이 떨어지니까 그냥 네라고 고지서 날려줘요. 자, 그 다음에 여기 일반 과세자인데요. 그럼 여러분들 우리가 도중에 내가 사업을 시작하거나 폐업하면 과세 기간이 달라지잖아요. 그렇죠? 이거 상식선에서 푸시면 돼요. 자, 여기 위에 띄워놓고 할게요. 자, 내가 만약에 4월 1일 날 사업을 막 했대요. 4월 1일 날? 그럼 과세 기간은 1기가 몇 월부터 몇 월이에요? 그렇죠. 4월 1일, 여기 1기 과세 기간은 내가 4월 1일 날 사업 시작하면 4월 1일부터 6월 30일이 돼야 되잖아요. 그걸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사업 개시일부터 과세 기간 종료일. 당연한 거죠, 여러분들. 이거를 외우신 게 아니야. 맞죠? 그 다음에 내가 5월 7일 날 폐업했대요. 그럼 언제가 1기 과세 기간이 언제까지가? 1월 1일부터 폐업일까지, 5월 7일까지, 이렇게. 절대 이걸 외우시는 게 아니에요. 맞죠? 이거 외우시는 건 너무 그거예요, 여러분들. 그죠? 자, 넘어갈게요. 이건 됐어요. 넘어가요. 여기까지가 일단 우리가 실기를 하기 위한 이론, 여기까지는 아니에요. 1장에 실기를 하기 위한 이론 여기까지예요. 자, 여기는 무시하고 넘어가고요. 여기 나중에 이론하고 관련이 있으니까 이것도 마찬가지고. 응? 왜 이러지? 이거 말고 이렇게 해야 돼. 자, 교재 어디냐면은요. 145요. 제가